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. 자, 다음은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게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얘기고요. 2019년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, 아니 2019년, 20년 앞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 내용 꼼꼼하게 미리 공부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. 제가 오늘은 정말 짧게 얘기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.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. 추후에라도 좀 공부를 하세요. 자, 재개발 투자를 고려할 때 분양 자격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. 재개발구역 물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들이 많이 생겼어요. 첫 번째, 나는 재개발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? 재당첨 제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분양 대상자가 못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내용 검토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에 하자가 없는가? 아까 조합원 한 명으로부터 여러 개 갖고 있었던 물건을 양수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적 있죠. 이 내용도 따져봐야 되고, 그 다음에는 어떤 시도조례가 적용되는 재개발 구역인지, 그리고 어떤 조례냐를 따져서 그 조례에 따라서 하자 없는 물건인지, 이 4가지를 검토해서 물건을 매수하시거나 투자하시려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. 자, 나는 재개발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부분이 바로 이 재당첨 제한에 대한 얘기인데요.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.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래요. 투기과열지구 내에 정비사업에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이 5년 동안 다른 정비사업 일반 분양은 못 받게끔, 요거는 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재당첨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, 그거 말고 조합원 물건으로 가면 다 구멍이 나 있어서 어떻게 된다?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조합원 분양은 받을 수 있다. 또는 조합원 분양 받은 사람이 일반 분양도 받을 수 있더라, 정비사업에. 근데 도심지 안에서, 서울 안에서, 이런 좋은 지역 안에서 결국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인데, 이렇게 한번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받으면 이거는 새 아파트들은 누구나 다 갖고 싶은데 독과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, 이걸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이걸 막기 위한 개정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발의 예정 2017년 9월 발의한다 그랬는데 10월 24일 날 이 법이 입법됐습니다. 이 법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법률의 내용 문장을 정리하면 딱 이래요.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, 일반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,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 신청할 수 없다.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고,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해당이 돼서 청산해야 된다.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. 자,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조합원, 이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당첨 제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바로 청산자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속하고,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접근했다가 잘못 매수했다가 분양 신청을 했는데 청산자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근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,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죠. 투기과열지구 안에 정비사업에서 이 문제에 따라서 청산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개발,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더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사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내용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,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. 사례에 따라서 세대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, 이 투기과열지구 기준 자체가 보는 시점 자체가 언제냐, 내가 당첨되는 시점에 투기과열지구였어야 되는 건지, 아니면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것도 되는 건지 등등 굉장히 사례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된다. 이 내용을 잘못 판단했다가 내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은 이력이 있어서 일부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가서 물건을 샀는데,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나중에 지정이 되면서 갑자기 조합원 분양을 할 수 없게 되는,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재건축이라고 하면 조합원지 양도금지 규정도 같이 작동하면서 팔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
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못 파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내가 이미 그렇게 매수를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게 당사자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분양 대상자가 선정될 때 세대원 전체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, 내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실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. 만약에 내가 물건을 지금 더 사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근래에 물건을 더 산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요새는 또 재개발구역 안에 프리미엄들, 재건축 프리미엄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산되게 되면 굉장히 재산사량의 손실이 크거든요. 그래서 공격적으로 물건을 더 사기보다는 사실 오히려 참는 것도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있습니다. 제가 아까 첫 부분에서 조합원 입주권들,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진 조합원 입주권 비례율 변경되는 물건들,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, 이미 분양 신청이 끝나서 조합원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이런 조합원 입주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된다.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. 재당첨 제한, 분양 자격 제한,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.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,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